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채권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통화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요약할 건데, 자, 채권 아까 뭐 3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성과 보셨겠지만, 뭐 지금 2021년 그 연초 이후엔 하이힐드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하이힐드, 유럽 하이힐드, 하이힐드 삼총사가 앞서고 있고,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 DM 거버먼트라 해서 선진국 이제 국채, 우리가 만기가 긴 채권들이 좀 안 좋았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고, 이거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우선은 채권을 투자하실 때, 해외 채권 특히나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옵션은 듀레이션을 줄이셔야 됩니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 민감도인데 만기를 짧은 채권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2번 옵션은 하이힐드를 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이겁니다. 각 자산군별로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자, 밑에 숫자를 보시게 되면 숫자가 높을수록 금리가 내려갈 땐 유리해요. 하지만 금리가 올라갈 땐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땐 미국 하이힐드도 그렇고요. 그리고 글로벌 하이힐드들이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ABS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만기가 짧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금리가 올라갈 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이힐드가 이런 측면들은 좀 있습니다. 사실은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왜냐면 하이힐드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투기 등급 채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몇 푼 벌려고 돈 들어갔다가 갑자기 확 하고 부도가 나버리면 어떡하지? 물론 부도 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하이힐드 기업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블 B 등급의 투자 등급 채권들이 하이힐드로 갑자기 강등이 됐었고요. 이게 2022년도가 되면은 투자 등급으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으니까. 잠깐의 경색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하이힐드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부도율을 좀 놓고 봤을 때 워낙 돈이 많이 풀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도율이 1% 미만이고 내년도 부도율도 한 1.2 정도밖에 안 역사상 최저치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보다는 채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옵션은 1번 듀레이션을 줄이거나 또는 하이힐드를 사거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채권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은 이제 통화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가 약하냐 강하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땐 달러의 흐름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강세라고 생각해요. 달러가.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장에 약간 리스크 오프,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좀 신경 쓰이고 미국채 10년물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세 이후에 제가 아까 순차적으로 경기가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유럽과 아시아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때 달러는 다시 약세. 왜? 이유는 쌍둥이 적자 그리고 기축통화에서 다른 쪽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이 바스켓 내 다른 통화들이 강하게 움직일 소지가 높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랜 시간 좀 많이 같이 해주셨는데, 자, 경제회복은 계속 진행 중이나 지역별로 상이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순차적으로 중국이 맨 처음 시작됐고, 미국이 시작됐었고, 유럽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아시아와 EM 차례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현상은 맞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계속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영향을 줄 거니까.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 연준의 테이퍼링은 2022년 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2021년 12월 달에 미 연준에서 나오는 이제 의회 청문회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 있고요. 그러면 금리는 지금 대부분이 2023년 얘기하는데 빠르면 2020년 말보다도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는 인상, 항상 그렇지만 금리는 처음 올릴 때가 시장에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처음 시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을 선호해요. 주식이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밸류 로테이션, 그러니까는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선호하고 있고 그런 것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산업재, 금융 그리고 국가별로 봤을 땐 유럽 쪽이 지금 더 유리한 국면이라고 좀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상반기에 그저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서 돈을 푸는 시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금리 인하라든가 이거 그런 거 추세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술주 관련된 불확실성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고요. 자, 채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채권 만기, 금리 민감도를 줄여셔야 되고 그리고 하이힐드를 선호합니다.
달러는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강세,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쌍둥이 적자와 타지역 경기 회복세로 약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